이번 영상에서는 사원 등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메뉴는 인사관리 퇴직소득관리 카테고리의 인사관리에서 실행합니다. 사원 등록은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과 부서, 직종, 직급과 같은 관리 항목을 등록할 수 있고 4대 보험의 기초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원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사원 코드는 10자리까지 등록 가능하며 인사환경 설정 메뉴에서 근로소득 설정에 사원 종교인 사원 코드 체계 설정 값에 따라 숫자 또는 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원명은 근로자의 이름을 입력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한글로 풀어서 입력하거나 영어로 입력할 경우 대문자로 입력합니다. 이름을 입력하면 직원정보 입력 창이 나타나고 내외국인 구분을 선택합니다.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세무신고할 때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프로그램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에 실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체계와 다르다면 붉은색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소속 주부서에서 코드 도움받아 부서를 설정하며 부서 등록 메뉴에 등록된 항목들이 조회됩니다. 직급은 사회보험 기초코드 등록 메뉴, 그룹 직급에 등록된 데이터가 조회되며 마찬가지로 직책도 지정해 등록합니다. 입사일은 급여자료 입력에 사원이 반영되는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입력합니다. 그럼 사원 등록에 방금 등록한 사원이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기초자료, 공제등록 그리고 부양가족 탭의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자료 탭입니다. 입사일자, 주민번호는 직원정보 입력에서 입력한 정보가 그대로 반영되며 주민번호의 뒷자리가 별표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이는 더보기 주민번호 별표 사용 설정에서 주민번호 별표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면 전체 주민등록번호로 표시됩니다. 단일 세율 적용 여부는 외국인만 활성화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 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직원을 여로 설정하면 소득세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4대 보험의 사업자 부담분을 포함해 단일 세율 19%로 계산됩니다. 거주지국은 대한민국이면 거주자로, 비거주자라면 실제 거주하는 국가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비거주자로 표시됩니다. 다음 체류 자격은 외국인일 경우 등록하는데요. 체류 자격은 필수 입력 항목은 아니지만 등록하면 외국인 사원에 대해서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작성할 때 사원 등록에 등록한 체류 자격이 자동 반영됩니다. 국적은 내국인이면 대한민국이지만 외국인이라면 대한민국이 아닌 실제 국적을 선택해 입력합니다. 주소는 검색하여 반영하고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는 관리 목적으로 등록합니다.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은 직접 입력하며 급여 명세서를 문자 또는 메일로 전송할 때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부서와 직급은 최초로 직원을 등록할 때 입력했다면 자동 반영되며 직종과 호봉은 사회보험 기초코드 등록 메뉴에서 직종코드, 호봉코드에 등록한 내역을 코드 도움받아 적용합니다. 현장과 프로젝트는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인사환경 설정 기초코드 관리에 프로젝트 코드와 현장 코드 사용 여부를 사용함으로 하면 활성화되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사원은 퇴사일자를 입력하며 입력된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급여자료 입력의 대상자로 산정되기에 정확히 입력합니다. 급여이체은행은 코드 도움받아 은행을 선택하며 추가 등록은 사회보험 기초코드 등록 메뉴에서 은행 코드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계좌번호에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며 여기에 입력한 은행과 계좌번호는 은행별 이체명세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유형은 관리 항목으로 일반,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선택하며 비고는 사원의 특이사항 등을 입력하여 메모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제 등록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계정과 상여 계정은 급여 자료 입력에 입력한 급여 데이터를 회계전표 처리할 때 설정한 계정 과목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급여 구분은 월급과 연봉 중 선택할 수 있고 급여 구분에 따라 월평균 임금을 입력합니다. 월평균 임금에 입력한 금액은 급여 자료 입력의 기본급으로 반영할 수 있는데요. 월급으로 선택한 경우 금액 그대로 반영되며
연봉으로 선택한 경우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기본급에 반영됩니다. 반영하는 방법은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더보기 사원급여 정보 반영 여부를 예로 설정하면 해당 귀속월의 급여를 최초 입력하는 경우 자동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보수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보험 보수월액을 입력하면 각 보험 요율에 따라 사회보험 금액이 반영되고 계산된 금액은 급여자료 입력에 반영됩니다. 이 중 고용보험은 급여자료 입력 메뉴 더보기 고용보험에서 산정 기준을 보수월액 기준으로 했을 때 사원 등록에 입력된 금액이 반영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경감 여부는 경감 사유에 해당한다면 여로 변경하여 경감률을 선택하고 선택된 경감률에 따라 급여자료 입력에 건강보험이 경감되어 반영되며 건강보험증 번호는 관리 항목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대표자 여부에서 직원, 대표자, 임원 구분을 설정하는데요. 대표자로 설정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부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선택하면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설정한 정렬 순서와 별개로 가장 상단에 반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적용 여부 값을 선택하고 장기요양보험 경감 대상자라면 경감률을 선택하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률 적용은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는 인원이 있을 경우 가능하므로 부양가족 탭에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애인 구분을 확인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대상자는 신청으로 선택해 지원받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적용률을 선택합니다. 간이세액표 조정 시작월과 조정률은 근로자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방식 조정을 신청했다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120%, 80%, 10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 조정 시작월을 입력하면 입력된 지급월부터 조정률만큼 소득세가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취업감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감면 여부를 설정하려면 더보기 중소기업 취업감면 설정이 사용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인 경우 감면 여부를 여로 변경하고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설정합니다. 박주은 사원처럼 신규 입사자를 등록할 때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대상이 된다면 자동으로 설정되며 경력 단절 여성과 같이 프로그램이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감면 여부 등을 직접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초 취업 후 중간에 병역 근무를 한 청년이라면 병역 기간을 포함해서 7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역 기간을 입력해 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취업 감면 대상 설정에서 0번 급여자료로 선택하면 급여자료 입력에서 소득세가 감면되고 1번 연말정산자료로 선택하면 급여자료 입력에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연말정산할 때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상환 공제 여부는 해당하는 경우 여로 선택하고 기간과 학자금 상환 공제액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급여자료 입력에서 학자금 상환 공제가 여로 설정된 사원만 학자금 상환액 공제 항목이 보여지고 사원 등록에 입력한 학자금 상환 공제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국외근로 적용 여부는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경우 해당하는 비과세 유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 수당 공제 등록에 국외근로 비과세 수당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100만 원 비과세는 M01 코드, 300만 원 비과세는 M02 코드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한 국외근로 수당은 국외근로 적용 여부가 설정되어 있는 사원에게만 보여집니다. 생산직 등 여부는 사원이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경우 여로 선택하고 연장근로 비과세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연장근로 수당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 여 또는 광산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 광산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10만 원 초과납부 분납 신청은 전년도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여 분납 신청했다면 신청으로 선택합니다.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여부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인사 환경 설정 메뉴 근로소득 설정에서
파견근로 대가 여부를 열어 설정하면 사원 등록에서 해당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참고로 종교 관련 종사자가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하는 경우에 사원 등록에 등록하는데요. 이 경우 종교소득자 포함 여부를 열어 설정하면 기초자료 탭 하단에 종교소득 포함 여부가 생성되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여부와 종교소득 포함 여부는 근로소득 원천징 수령수증에 반영됩니다. 선원 여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 있는데요. 선원 직종은 일반 직종과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선원 직종일 경우 여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부양가족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에 입력된 공제대상 가족에 따라 급여자료 입력에서 소득세가 계산되며 연말정산할 때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정보는 자동 반영되며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선택합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관계는 코드 도움 받아 알맞은 관계 코드를 설정하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판단 기준에 따라 기본공제를 정확히 선택하며 경로우대, 출산 입양,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관계 및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자동으로 표시되고 장애인 공제는 가이드를 참고하여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상단 버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정에서는 사원 리스트를 조회하는 조건을 선택합니다. 만약 신규 직원의 코드 번호를 입력했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코드라고 나온다면 화면 설정에서 작업연도 근로자 조회 옵션을 전체 이전 연도 퇴직자로 선택해 퇴사한 사원까지 조회하여 사용했던 코드를 확인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원 검색을 이용해 사원을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사원명 잠금은 입력되어 있는 사원명, 주민등록번호, 입사년월일이 수정되지 않길 원한다면 사용함으로 변경합니다. 조건 검색에선 부서, 직종 등 조건 값을 지정하여 설정된 조건에 맞는 사원들을 조회하고자 할 때 이용합니다. 데이터 정렬에선 사원 리스트를 어떤 기준으로 정렬할지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더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양가족 불러오기는 모든 사원의 전년도 부양가족 정보를 불러오는데요. 이때 당해년도 부양가족은 삭제하고 불러오므로 추가 입력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주의하여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신고서 불러오기는 전년도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 수령수증에서 소득공제 신고서 추가 입력에 반영된 근로간이세액표 세액조정 여부와 조정률, 연말정산 추가 납부 10만원 초과분 분납 신청 여부의 설정값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 세대주 여부 변경은 외국인 사원의 세대주 여부를 부로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중소기업 취업감면 불러오기는 모든 사원의 전년도 중소기업 취업감면 여부 및 감면기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직 연장근로 비과세 불러오기는 생산직 등 여부가 여이고 전년도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 수령수증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당해년도 연장근로비과세 적용 여부를 여로 반영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급여일 설정은 급여 산정 기준일이 1일이 아닐 경우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급여를 산정하는 기간이 당월 5일부터 차월 4일이고 급여 지급은 차월 15일이라면 산정 기준일을 당월 5일로 하고 지급일은 차월 15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할지 다음날 지급할지 선택합니다. 산정 기준일에 따라 급여 자료 입력에서 사원의 조회 여부도 결정되는데요. 박주은 사원의 입사일자를 2022년 8월 4일로 수정하고 급여 자료 입력을 7월 귀속으로 조회하면 급여일 설정 적용 팝업이 나타나고 확인을 누르면 데이터가 조회되는데요. 급여일 설정에서 지정한 지급일이 반영되고 급여 산정 기간이 당월 5일부터 차월 4일까지이므로 입사일자가 8월 4일인 박주은 사원이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대표자 설정은 회계관리 모듈의 현금예금 잔액 검토 메뉴에서 전표 추가할 때 사용할 가지급금 대표자를 코드 도움받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갱신은
각 사회보험의 요율이 갱신되었을 경우 사회보험 기초코드 등록에 등록된 요율을 기준으로 재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A10 사원 등록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